아침을 도저히 못 먹는 분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어떻게 드시는지 봤더니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2번으로 나눠서 점심에 엄청 먹고 저녁에 더 엄청 먹어서 오히려 세끼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뇨병 환자가 식사요법을 통해서 본인의 혈당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그러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식사요법을 좀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환자가 이제 당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게 도저히 약으로는 안 되겠어요. 인슐린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10명 중에 한 11분 정도는 인슐린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얘기하면은 환자들은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들은 뭐 노력한다고 해서 와서 보면은 똑같아요. 가끔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정말 당이 좋아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은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음식 관리를 딱 했다라는 분입니다. 딱 그분들은. 당뇨병 환자에서 이 식사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전숙 교수님 그 식사 조절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아주 100%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당뇨병 치료가 이제 약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저희가 식사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 이 세 가지가 다 당뇨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각 뭐 40%, 30%,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아무리 약만 가지고도 우리가 조절하기 어렵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연구 또는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데에서도 당뇨병의 약물 치료와 식사나 운동을 통한 치료가 정말 효과가 동등하게 있는지 연구가 되어 있어서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뇨병에 여러 가지 약제가 있잖아요. 그런 약제를 사용해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혈당 지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가 한 0.5에서 뭐 많게는 2% 이상. 보통 약을 쓰면은 한 1% 떨어뜨리면 정말 좋은 약이다. 당뇨병 식사요법을 통한 치료 효과가 2형 당뇨병 환자분한테서는 많게는 2%의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1형 당뇨병 환자한테서도 한 1.9%까지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약물 치료보다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당뇨병 치료 방법이라는 이제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당뇨병 환자분들한테서 식사요법은 다른 약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런 혈당 치료 방법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뭐 인슐린에 필적할 만한 네, 맞습니다. 치료법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딱 오면은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그럼 뭘 먹어야 되나요? 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정말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상 당뇨 환자분들 식사 관리라고 하는 것은 딱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의 식사 문제, 그리고 식사 습관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서 적정량을 알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등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건강 식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적정량을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먹는 게 골고루인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식사가 좋은 식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은 제일 많이 부족한 영양소가 단백질을 굉장히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특히나 이 단백질의 대표적인 식품이 고기이다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제 당뇨에도 안 좋고 이제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특별히 고기만 빼고 야채만 드신다든지 이런 식습관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균형 식사라고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사를 이제 균형 식사라고 하고요. 그 식품 구성 자전거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곡류군 식품, 어육류군 식품, 채소군 식품, 지방식품 이렇게 딱 식품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식품군을 한 끼니 식사에 한 가지씩 이제 적정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균형 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말 나온 김에 표준 체중하고 이제 그 표준 체중에서 필요한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된다 정도는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산정을 하는데, 이 표준 체중은 또 키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요. 보통 21 정도를 곱해주면 그 여성분의 표준 체중이 구해지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체 활동량이 많고 대사나 이런 것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22 정도를 곱해주면은 이제 표준 체중이 구해집니다. 그럼 이제 표준 체중을 구하셨으면
활동량에 따라서 또 이제 열량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일만 하시는 직장인에 비해서 훨씬 그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대략 35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칼로리를 이제 곱해서 열량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앉아서 일하시는 일반 직장인 분들은 보통 30 정도의 칼로리를 곱해서 하루의 열량을 산정을 해주게 됩니다. 또 이제 노인 환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보통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에너지 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약 25에서 30 정도를 곱해준 양을 칼로리로 산정을 해드립니다. 예. 근데 그 사람마다 또 식사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아침을 안 먹던 사람이 당뇨가 생겼다고 해서 아침을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 가끔 하거든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중요할까요? 세 끼를 먹는 것을 저도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당뇨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영양을 다 분석을 해보고 혈당 조절과 관련된 식사 패턴이나 횟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아침 식사까지 포함을 해서 세 끼를 드신 분이 당화혈색소가 더 좋게 나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그 열량을 세 끼로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아침 식사는 내가 뭐 평생 안 해왔었고 난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평생 두 끼만 먹고 있다. 근데 이제 당뇨병은 생기신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은 아침 식사를 거름으로 인하여 식사를 안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식사 이외에 다른 걸 먹는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당질이 많은 거예요. 당질이 많거나 아주 고열량, 고지방에 해당하는 것을 중간에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점심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두 끼만 먹어서 열량이 하루에 3분의 2만 먹는 게 아니라 세 끼를 다 먹는데 고열량으로 된 것들을 중간에 먹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혈당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 끼를 드시는 걸 일단은 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영양학계 입장에서는 세 끼를 먹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환자분들 상담해보면 아침 안 드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근데 여쭤보면 이게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그 시간을 좀 정해놓고 뭐 예를 들면 간편식을 섭취를 하시더라도 분량이나 이런 것들 맞춰서 섭취를 하시는 것을 좀 더 권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굶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저혈당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한 끼니의 폭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 동안 그 혈당 곡선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을 조절할 때 혈당 변동 폭을 가능하면 이렇게 좋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침, 점심, 저녁에 해당하는 시간에 네, 적정량을 알고 섭취를 가급적이면 3번 다 하실 것을 네, 권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당의 변동폭도 줄여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당 조절은 조금 나눠서 먹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당뇨병 식사는 맛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맛이 없다라는 게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가 될까? 일단은 사실 저희 나가는 병원식만 생각을 해봐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오해가 있으신 게 당뇨식이라고 해서 딱 제공이 되면 사실상 일반 식사하고 밥량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일단 당뇨식이라고 해서 딱 드리면 맛이 없다 그리고 싱겁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당뇨 식사라는 거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일단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뇨식이라고 맛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친구들보다 시간 좀 더 맞춰서 먹고 양을 좀 더 맞춰서 먹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맛이 없는 식사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지만 더 식사를 챙겨서 먹는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환자들이 자꾸 이제 뭘 물어볼 때 맛없게 먹으라라고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먹는 당뇨식은 정말 이건 건강식이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식사 조절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